어제는 종일 안개가 짙었다. 어제 하루뿐 아니라 최근 들어 매일이 그랬다. 매캐하고 축축한 공기가 골목 구석구석 가라앉아 있었다. 가게 안의 책들은 물먹은 휴지처럼 늘어졌다. 제습기를 가동시키고 난방장치를 켰는데도 사방에서 꾸물꾸물 기어드는 습기에는 당해낼 수가 없었다. 두식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 시들어가는 책을 바라보며 라디오를 들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송죽헌 책방은 배다리 책방 골목 중에서도 제일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천장이 낮고 담이 두꺼운 옛날 건물들이 질비한 골목이었다. 투박한 건물들에 비해 도로는 반듯하고 넓었다. 두식이 어릴 때만 해도 흙덩이 튀어나온 길에 되는 대로 아스팔트를 깔아 엉망이었는데 이제 그런 길은 흔적조차 없었다. 두식은 라디오를 끄고 시간을 확인했다. 8시 반. 주말인데도 삼국지와 중국 역사 이야기 10권짜리 세트가 매출의 전부였다. 밤 10시가 폐점 시간이었지만 1시간쯤 일찍 닫는다고 매출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았다. 두식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게 셔터를 내릴 양으로 끝이 기역자로 구부러진 쇠꼬챙이를 찾아쥐었다. 받침꼬리를 향해 팔을 번쩍 드는데 웬 남자가 두식의 옆구리로 파고들 듯 다가왔다. 혹시 문 닫으시는 건가요? 두식은 엉거주춤 팔을 들어올린 채 남자를 바라보았다. 저 책을 좀 팔러 왔는데요. 카운터까지 걸어가면서 남자는 손등으로 거듭 땀을 훔쳤다. 그때마다 드러나는 남자의 손바닥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다. 몇 권 안 된다고 생각해서 들고 나왔는데 꽤 무겁네요. 무겁죠? 두식이 남자의 손을 흘끔 바라보며 대꾸했다. 이 속에 오만 진리가 다 들어있는데 무겁지 않으면 그것도 반칙 아니겠어요? 당연하다는 듯 큰 소리쳤지만 두식은 진리가 고작 이 정도 무게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남자가 들고 온 책은 한때 소중했을 것이나 몇 분 뒤면 1,000원짜리 한 장에 터무니없이 가벼운 무엇으로 전락할 터였다. 두식의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배다리 골목의 낡은 헌책방이 누군가에겐 고속도로를 내는데 방해가 될 뿐인 누더기 건물에 불과한 것처럼 말이다. 두식은 사실 헌책방이 싫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더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헌책방에서 살았다. 카운터 안쪽에 방이 딸려 있어 아예 그곳에서 먹고 자고 했다. 어쩌다 책방에 들르면 쓰러질 것처럼 쌓인 누런 책들 사이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있었다. 그림자조차 주저앉을 것 같은 허약한 뒷모습이었다. 대체 뭘 지키고 싶었던 걸까? 두식은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고 떠나버린 주변 헌책방 주인들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든 그것의 절반 이상은 이미 사라져버린 게 분명했다. 지금이라고 딱히 헌책방을 좋아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두식은 그저 이곳에 고인 채 흘러가지 않는 시간이 마음에 들었다. 책장마다 켜켜이 끼어있는 박제된 기억들도 좋았다. 시간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쩐지 잃어버리는 것도 없을 것만 같았다. 너무 오래 고여있어 단단해지기 시작한 시간을 다독이며 보낸 지도 벌써 10년이었다. 두식은 이제 필수품으로 변해버린 박하사탕과 기관지약을 입에 털어넣었다. 책방 문을 닫을 때 쓸쓸함은 배가 된다. 거대한 책기둥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뿐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다. 책기둥 사이에 몸을 쑤셔 넣을 때마다
두식은 꿈틀거리며 책장을 기어다니는 벌레가 된 기분이다. 읽어본 적도 없는 책들 틈에 끼어 늙어가다 어느 날 배가 눌리고 내장이 터져 죽을 것만 같다. 아버지는 이 처절한 침묵을, 고독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문 밖에 내놓았던 책들이 바람을 먹고 잔뜩 부풀어 있다. 두식은 속이 부푼 책을 뒤집고 눌러 가게 안으로 들인다. 책 옮기는 손길이 못내 거칠다. 문 밖의 책들은 어차피 햇빛에 낡고 행인 옷자락에 스쳐 달아도 아쉬울 게 없는 것들이다. 비싸고 희귀한 책일수록 가게 깊숙이 카운터 제일 안쪽에 있다. 가게 안쪽, 여기저기 솟아오른 헌책 무더기가 어느 동화책에 나오는 애벌레 기둥 같다. 애벌레 기둥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두식은 바닥을 닦는다. 몸을 조금만 잘못 틀어도 애벌레는 금세 거대한 나비가 되어 떨어진다. 날개를 펼치고 쏟아지는 책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위험하다. 두식은 어깨를 한껏 좁히고 뒷걸음질 친다. 다리가 무겁고 금세 옆구리가 당긴다. 골목은 이제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두식은 난방기 앞에 손을 갖다 댔다. 무언가가 쑥 빠져나가 버린 것처럼 손바닥 한가운데가 시리고 허전했다. 뼈마디에 얇은 가죽을 덮어 씌운 것 같은 손. 골목 끝처럼 둥근 손가락과 얇은 손톱을 가진 자신의 손을 두식은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생기가 빠져나간 손이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그것은 마치 그가 빠져나간 뒤에 두식의 삶처럼 공허하고 건조했다. 안보윤, 사소한 문제들.